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는 화요일 장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양시장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전매매정수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 서울경제TV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유튜브 댓글 특집으로 상담 이뤄지니까요. 지금부터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오랜만에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긴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시장은 어제서도 그저께에서도 지난주에서도 흔들릴 때마다 이거는 도망갈 자리가 아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서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왔습니다. 다 어때요? 자, 어제 시장에서도 크게 빠지는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이 바닥에서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 시장이 빠져봤자 많이고 빠지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엔 크게 그렇게 나쁠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라 그랬죠. 미국 시장이 만으로 빠져도 좋고 그냥 올라가도 좋고. 자, 근데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얼마나 어디까지 더 좋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드리면 미국 시장이 지금 하락 N자로 빠지게 되면 이쪽까지는 빠져도 된다고 얘기했었던 자리였는데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져도 좋고 안 빠져도 좋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빠져도 우리나라 시장은 별로 안 빠질 거고 그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올 거였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이 올라갔는데 일단 나스닥이 올라가고 다우가 올라가고 유럽 시장, 독일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 흐름이 나스닥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서는 한 번 더 튈 것 같아요. 한 번 더 튀게 되면 정고점을 여기를 돌파를 하고 이전 고점 자리를 붙여놓을 텐데 그러면 나스닥도 한 번 더 튀어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 연휴 동안에서는 올라갔다가 밀려도 1,500원을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미리 좀 튀는, 미리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종목들이 추석 전에 좀 눌러놓고 추석 이후에 잠깐 눌러놓고 출발할 게 아니고 추석 전에 미리 좀 출발을 시켜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추석 끝나고 나서 요입 땅 하고 올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의 강세 흐름들이 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종목들이 튈 수 있는데 추석 전이라고 안 튀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한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현금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바닥 쪽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꾸리거나 저점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널렸어요. 이거는 재수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추석 이후였다면 종목들이 펑 하고 튈 수도 있는데 또 추석 전이라고 또 종목들을 또 눌러놔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종목들이 튀지 않았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잘 하면 좋은데 이건 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시장이 흔들릴까 봐 다들 현금화 전략을 하려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고 최근에 또 시장이 고점에서 요만큼 빠졌다고 또 그렇죠? 지금 들어 올린다고 또 파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저는 매도 전략이 아니고 오히려 매수 전략을 완료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낙폭과대 종목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어제도 한국 뉴딜 정부에서 그 한국 뉴딜에 관련된 이제 펀드 조성을 위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쭉쭉쭉쭉 하고 있는데 낙폭과대 종목에서 그런
그 한국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때에서는 탄소 배출권, 최근에 이제 유럽 탄소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있을 거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유럽의 탄소세 얘기가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린 뉴딜을 하면서 어차피 그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죠. 어제까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주들이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는 정부 정책 수혜주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마찬가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도 분명히 논의가 될 겁니다. 이슈는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유럽 탄소세, 이렇게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뭐 한국 뉴딜, 그린 뉴딜, 정부 정책 수혜주 이런 식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종목들이 엮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낙폭과 종목이 하나 보이길래 그 종목 오늘 물어왔으니까 좀 이따 한번 가격 전략을 보고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석 전인데요. 시장 괜찮습니다. 일단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이야기도 짚어봤고요. 긴 휴장을 앞두고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의 표적 종목 그리고 이번 주와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종목들 살펴보시면 아남전자가 18%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EM코리아와 K사인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시해 주신 표적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종목은 일진전기였고요. 현재까지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999.2%입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도 살펴보시죠.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잠시 안내를 해드렸던 이건산업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건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산업이 이제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후성, 뭐 에코바이오, 뭐 이건산업 뭐 이런 식의 종목들이 엮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트가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이슈가 없어도 바닥에서도 움직이는데 이슈가 있다. 이미 벌써 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텔레칩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칩셋 미디어처럼 인공지능,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이슈가 있어 벌써 급등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죠. 근데 지금도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상한가를 간 상태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움직인 에너지 관련주 수혜주들, 특히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뭐 과거서부터 계속 나왔었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른 이제 영향권과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올해서부터 많이 대두가 될 텐데 거기에서도 한국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그러면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계속 아마 이슈가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은 일진전기였어요.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 자, 여전히 양호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뭐 여전히 제가 볼 때에서는 가격이 싼 자리예요. 자, 지금 위치해 있는 종목들 저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되게 약하게 움직였었던 아프리카 TV마저도 뭐 뉴딜 펀드 지수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추석 이후가 되게 되면 그 40개 종목 있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펀드 있는 종목들은 다 키 맞추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응 주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비단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종목들이 특히 2차 전지, 전기차 있는 섹터들의 좀 종목들이 오늘 죄다 강합니다. 물론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강한 것도 분명히 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수MS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강하죠. 원래부터 강했던 전기차 섹터, 전기차 수소차 섹터였고 그다음에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자, 일진다이아도 최근에 이만큼 빠졌다고 오늘 5%. 어제도 그러니까 최근 빠진 거 대비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얘도 한 15% 올랐어요. 이틀 만에 거의 15% 올라갔고요. 그리고 LNF도 강하지만 이제 JNK 히터. 이것도 보세요 한번. 많이 빠졌다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종목, EM코리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표적 종목을 드렸었던 EM코리아도 지금 많이 빠졌다가 반등 주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타이밍인데 여기에 그린 뉴딜, 한국 뉴딜로 엮이는 애들은
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텔레칩스처럼. 텔레칩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딱 붙게 되면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도 칩스앤미디어부터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쏴버리는데 조정을 받았다가 이슈가 붙으면 튀는데 그 이슈들이 뻔하죠. 정부에서 나오는 뭐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 계속 나올 거고 시스템 반도체 얘기 계속 나올 거고 2차 전지 얘기 계속 나올 거고 어차피 2차 전지 얘기들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 또 수혜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장 동력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쪽에는 모든 섹터들이 내년이 아니군요. 추석 이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섹터들인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위험보다는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개별주장은 아닌데 개별주장 같은 느낌, 테마주 장세의 강세 흐름이 이제 나와주는 굉장히 좀 신나는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바람을 넣었거든요. 한국 뉴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이슈를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다 튈 텐데 지금의 이제 키포인트는 어차피 시장이 최근에 빠졌으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같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EM코리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진전기라든지 이거 보세요. 벌써 조금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가격대가 들어오질 않아서 어제 2,800원으로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셔라 그랬는데 2,800원 가격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의 저점 대비로는 벌써 6%가 올라갔고 어제 2,008번에 많이 잡았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4% 정도 올라왔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대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요거는 일단 오늘 요까지 AS를 그냥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오늘은 추석 전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유튜브 상담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서울경제 더하기로 들어오셔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채팅으로 하시거나 하시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오늘은 전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으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 오늘 하루만 일단은 그렇게 이벤트로 유튜브 상담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이 이건산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산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정리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건산업은 목조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에너지 부분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리스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면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건산업, 온실관료주, 그다음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언급이 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리스 사업, 에너지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져 있을 텐데 뭐 자회사들은 많죠. 이건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린텍, 이건 에너지, 이건 창호, 이건 환경. 그래갖고 이건 그룹의 이제 모기업으로서 이제 계열 회사들이 이렇게 있고 뭐 주요 사업은 뭐 가구라든지 건설용 합판이라든지 건설 내장재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건마루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건 창호, 이건마루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건설, 뭐 리모델링 이런 관련주로는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자회사들이 이제 에너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서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뭐 에너지 사업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과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에서는 자 일단 매수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천양봉입니다. 천양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이게 매수가 되는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가격을 너무 싸게 잡으면 가격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장이 지금 좋아서 이게 고민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를 쫓아 들어가야 될 건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앞에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 있고 빠질 때에서 거래가 말랐다라는 얘기는 조만간에 이런 종목들이 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서 이런 종목들이 빠졌던 부분의 절반 이상으로 들어주거나 9,00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목표치가 되는 거고 빠진 폭의 절반은. 그래서 얘의 장점은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졌죠. 그렇죠?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목표치가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 그러니까 절반만 반등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산업이 지금 바닥에서 완전 날바닥 종목이죠. 완전 날바닥 종목이고 큰 N자형 목표치는 15,000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서 분명히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 유럽의 탄소세에 대한 얘기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후성이라든지 뭐 이건산업이라든지 많아요. 그렇죠? 큰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되게 되면 거기다 한국 정부의 그 뉴딜 사업이 이게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세력들이 이제 거래를 실으면서 아마 추석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 쫓아가 갖고 이거를 거래를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력들이 알아서 할 건데 이거를 눌릴 때 한 7,700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7,700원 얘기하면 아마 가격대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추격 매수를 저는 시켜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7,700원 이하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물리는 자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 목표치가 크게는 15,000원, 못해도 9,000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분차트에서 쫓아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7,700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신 오늘 얘도 제가 볼 때는 미도달이 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러니까 7,700원으로 내려오면 공략을 하면 되고 안 내려오면 그냥 째려만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지금 천양봉이 나왔는데 아마 하루 이틀 되게 되면 이제 적산병이 뭐냐면 이게 빨간색이 하나, 둘, 셋 해갖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추격 매수만 하지 말고 혹시나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장에 보면은 지금 종목들이 2차 전지,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반대로 본 거죠. 어차피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이 움직이면 결국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쪽에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숨겨져 있는 지금 이건산업이라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차트도 굉장히 이쁘고 한 번은 이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추석 전에 잘 보고 있다가 조정받으면 그렇죠? 만약에 혹시나 오후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 흔들릴 가능성은 5%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 오후장에 계속 튀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도 가격이 내려오면 좀 싸게 한번 사보자라는 얘기. 그래도 가격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격대는 7,700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가격에서 분할로 조금 사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7,7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 자리는 분명히 싼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바닥주, 오랜만에 바닥주 거래. 밑에 거래량 실린 거 보이죠? 거래에 들어와 있는 저거를 봤을 때에서는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한국 뉴딜 관련 수혜주로서 한번 오늘 이건산업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꼽히는 이건산업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매수가 7,700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시간인데요. 그동안 유튜브 댓글로 종목 관련 고민 많이 남기셨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되지 않아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은 유튜브 댓글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접수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하신 종목 관련해서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문자로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유튜브 상담으로 온 것은 유니캐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캐스트.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율주행 섹터이면서 바이오 인식 관련주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1,850원에 비중은 10%.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종목들 모양은 이쁜데 이거 오늘 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2, 3일 전으로 돌아가서 바닥에서 10,000원대에서 샀었어야 될 종목입니다. 종목은 좋은데 매수 가격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이 좋으니까 운이 좋아서 수익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은 10,000원으로 낮춰야 될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 있을 거고 손절 라인은 9,000원으로 잡아갈 수가 있을 거고 종목은 좋은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유튜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고캠바이오. 자, 레고캠바이오. 그렇죠. 자, 오늘 요게 바로 이제 지금 시장의 특징들인데 쭉 빠져 있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첫 양봉이 나왔죠. 두 번째 양봉이 9%나 올라가죠. 어제 올라갔던 게 종가상으로 6%, 오늘은 9%. 이렇게 될 겁니다. 뭐가? 자, EM코리아 한번 볼게요. EM코리아가 그렇게 될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EM코리아가 양봉이 나오고 오늘 좀 밀리긴 하는데 오늘 좀 밀리는 게 작으면 그 다음 날에서 다음 주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만 특별해서 그런 게 EM코리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종목들이 다 저럴 겁니다. 최근에 고점에서 밀렸던 종목들이 빠진 폭의 절반을 다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양봉이 나오거나 목표치가 큰 종목들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건 산업을 가져 나온 것도 그래서 그래요. 뭐 얘를 뭐 특별히 뭐 이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 거래량들이 매집이 돼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슈는 탄소 배출권인데 오늘 바닥에서 이제서야 어제도 하나 양봉이 나온 건 있네요. 근데 이거 양봉이 좀 작고 이제서야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런 애들. 그래서 지금 레고캠바이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빠진 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쯤으로 올라왔을 때 절반을 팔고 갈 거냐 아니면 전량 다 매도했다가 조정받을 다시 살 거냐 아니면 시장이 너무나도 급등을 하고 막 폭등을 해가지고 추석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석 이후에 너무너무 시장이 폭등을 해서 야 이건 팔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강세를 주게 되면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석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추석 이후에서 시장이 너무 폭등을 하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한 3% 정도의 급등세가 나오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팔지 마세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추석 이후에 됐더니 갭상승 주고 밀려버린다.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절반 정도는 팔아버리고 다시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덕산테코피아. 자, 덕산테코피아 이것도 모양이 이쁘네요. 자, 이거는 무슨 종목인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군요.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이고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와 반도체 전자재료, 화학 제품을 전문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명 PI 관련된 사업을 새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OLED 이제 그 디스플레이 만드는 그쪽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뭐 증착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부분인데 같은데 뭐 이것도 IT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차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잠깐 봤어요. 신규주라서 2019년도 8월 8일 날 8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한 종목으로서 지금 보니까 한 2만 원까지는 도달을 하겠네요. 보유하시면 되고요. 17,250원. 괜찮습니다. 보유. 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의 NHN. 자, NHN 많이 빠졌죠? 이제 전저점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간단해요. 이거 뭐 NHN 네이버 망하겠습니까? 망할 일이 없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1조 4천억이나 되고 반등 줄 겁니다. 73,300원. 대신에 이거 단점이 있어요. 원래 움직임이 좀 굼떠요.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이 정도 나오면 20% 급등 나오는 건데 얘는 20% 급등, 다른 애들은 이런 양봉이면 20% 급등이지만 얘는 6%. 얘는 6%가 급등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 20% 간 거랑 얘가 6% 간 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욕심만 가진다면, 그래서 나는 20% 안 먹어, 나는 6%만 먹어도 난 충분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목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반대로 빠지지도 않아요. 왜? 원래 그런 종목이 원래 빠지지도 않고 이제 급등도 잘 하지 않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액이 큰 사람들이 끌고 가기에는 안성맞춤인 종목이니까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으로 해당이 된다면 이거는 가져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DPC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고점에서 밀렸죠, 깨졌죠. 이거는 한번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15,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래도 수익이셨네. 수익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14,000원이 깨지면은 이제 버틸 건가 말 건가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여기가 깨졌을 때에서 정리를 하거나 종목 교체가 들어갔었으면 돼요. 뭐 사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도 30%씩 빠졌는데 얘는 고점에서 30%가 아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14% 빠졌죠. 다른 것보다 절반밖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14% 빠진 것도 적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애들 정말 빠진 애들은 30%씩 빠진 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적게 빠진 거고 그리고 얘는 가지고 있으면 다시 들어줄 거예요. 다시 들어주면은 뭐 18,000원, 19,000원 들어주게 되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장기는 10,000원 깨지면 손절하고 보유하면 되고 중기는 14,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보다는 스윙 대응으로 14,000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 대응은 놓쳤다. 단기 대응은 안 하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끌고 가도 되느냐? 되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10,000원 깨지면 정말 손절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수익을 났는데도 안 팔았던 사람이 과연 10,000원이 깨질 때에서 고점 대비 50%가 빠졌는데 과연 그렇죠? 21,900원에서 만원 깨지면은 11,900원이 깨지는 거니까 그렇죠? 11,900원이 사라지는 거니까 50%가 넘게 깨지는데 과연 10,000원 깨지면 던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저는 못 던집니다. 그럴 거였으면 벌써 미리 위에서 다 던졌지. 그래서 만약에 10,000원까지 버틸 생각이라면 이거는 끝까지 가져가야 돼. 방법 없어요. 그래서 단기 대응할 거라면 반등 줄 때 비중을 줄이면 되고 중기 대응할 거라면 그냥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짧게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몇 년 뒤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애들은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15,400원에서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뭐 버틸만 하겠지만 결코 15,400원짜리는 싼 자리는 아니라는 거. 싼 자리는요 5,000원, 7,000원짜리가 전 싼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도 뭐 지금 뭐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종목은 싸게 사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5,000원, 7,500원에 샀었어야 되는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EM코리아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EM코리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M코리아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수소차 테마로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뭐 그렇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거래도 실렸고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매매를 해서 먹겠다. 이제 거래량이 없는 것들이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에코바이오를 얘기할게요. 원래는 오늘 표적 종목으로 에코바이오를 뽑아오려고 하다가 이제 이건사업으로 돌린 건데 에코바이오도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에 지금 들어줬는데 근데 얘를 뽑지 않은 건 얘는 시가총액이 95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했다간 이거는 그냥 5%가 팍 튀어버려요. 너무 물량들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5% 튀어도 10,000원, 11,000원 정도에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다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좀 전 봤던 EM코리아, 에코바이오, 이건산업 이 모든 종목들이 뭐가 똑같은 거냐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추석 전날이고 자 공부를 하나 시켜드릴게요. 잘 봐봐요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다 뭐가 똑같아요 지금? 앞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빠질 때 거래량들이 없죠. 이런 종목들이 추석 이후에서 튀는 겁니다. 거래가 확 들어왔죠. 근데 지금 슈악 마르면서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목들의 공통 상황인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지금 시장 흔들릴 때 세력들이 돈을 빼질 않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네들이 다시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슈도 있어요. 에코바이오도 얘는 이제 수소차 이슈도 있지만 얘가 저것도 있어요. 그 탄소 배출권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마 수소차 관련 테마일 텐데 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내용은 잠깐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바이오, 황사업, 발전 처리, 친환경, 비료, 농업, 수소 그렇죠. 맞아요. 이쪽이 수소차 관련 얘기도 있지만 에코바이오는 이제 탄소 배출권 얘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회사가 뭐 시가총액이 최소한 그래도 뭐 1,000억 이상은 넘어가거나 뭐 1,000억 이상이나 뭐 900억이나 뭐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2,000억이나 1,000억이나 3,000억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1,000억 이하라서 요거 말고 해서 이건 사람을 얘기한 건데 차트는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EM코리아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느냐 싸움인 건데 먼저 가는 애가 있고 늦게 가는 애가 있죠. 결국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라갈 거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일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질문 주셨던 이제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절반 정도까지 목표치를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빠졌던 종목들의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 1차 목표치를 잡으면 되고 2차 목표치는 전고점 돌파. 돌파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별주들은 그래요. 지수는 급등을 못해도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질 못해도 종목들은 개별주장이 되면서 고점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면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알루코. 자, 알루코 패턴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하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가까이 지금 안 움직이니까 지루할 텐데 이중바닥형의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3,500원 안 깨지면 보유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없게 되면 당연히 안 움직이는 거고 갈 때가 되면 움직이겠죠. 5,100원에 사셨으면은 조금 비싸게 사셨는데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쉽게 공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가 있으면 제 키 높이에, 그렇죠? 제 키 높이에 여기 딱 손을 뻗었을 때에서 잡히는 감이 있고요. 나무 꼭대기 한 2m, 한 3m 정도 높이, 한 4m 높이 그 위에도 감이 있어요. 그럼 그 고점에 있는 감과 바닥에 있는 감은 맛이 틀릴까요? 뭐 기분상으로는 틀리겠죠. 위에서 어렵게 따먹은 감은 더 성취감이 있을 거고 여기 그냥 앉아갖고 혹은 잠깐 이렇게 손 뻗어갖고 먹는 감도 뭐 맛있겠죠, 그렇죠? 근데 느낌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게 해서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쉽게 수익을 낼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말 그대로 고점에 떠 있는 거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수익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매매를 할 때에서는 좀 안전하게 지금 장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공략을 해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둘 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감나무 비율을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알루코는 추가 매수가 됩니다. 추가 매수가 되는데 저라면 이걸 추가 매수하느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로 해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죠. 바닥 부분에 있죠.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인 문제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 거지. 알루코도 충분히 매매적으로는 패턴이 모양이 이뻐요. 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만간에 거래가 실리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 자, 두산인프라코어.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나오고 제가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슈가 시끌시끌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매수 가격이 16,500원인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매수 가격이 완전 싸게 뭐 2,500원을 잡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예 싸게 잡았거나 이런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매수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뭐 2007년도에 4만 원에 샀거나 뭐 3만 원에 샀거나 이미 손 떠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16,500원에서 사셨는데 지금 이슈들이 막 시끌시끌하게 뭐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주들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얘기들 나오는 것들 이미 벌써 한 차례 얘기가 나왔고 두산중공업도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슈가 시끌시끌한 거는 신규 매수 쪽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송을 보면서 두산인프카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거라느니 차라리 2차 전지를 하세요. 2차 전지를 하거나 전기차를 하거나 한국뉴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얼마든지 물론 이제 얘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엮으면 엮을 수 있지만 이슈가 막 시끌시끌한 것들은 깔끔하게 가지를 않아요.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종목들. 그래서 개인들한테 별로 노출이 되지 않은 종목들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표 종목으로 하나씩 매일은 아니에요. 매일은 아니지만 보면은 그런 특징은 있어요. 보면 이슈가 뭐 합병 이슈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죠. 시끌시끌하게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저는 방송에서 추천으로 가져 나온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추천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잖아요. 다 팔아버리라 그래요. 왜? 그런 이슈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한번 여러분들 쭉 보면 그런 이슈들, 뭐 합병 이슈라든지 분할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가져가는 상관은 없지만 그걸 공략을 해서 먹으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상담으로. 자, KPM테크. 자, KPM테크. 자, KPM테크 최근에 이제 상한가 계속 갔다가 상한가를 가다가 이게 밀리게 되면 현금화를 하고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KPM테크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은 여기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휴머니제는 이슈였던 거죠. 뭐 일전에 이 KPM테크를 6월 달에 1,700원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는데 가격이 한 호가 차이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놓쳐버린 종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4,600원이죠. 뭐가 틀렸는지 알겠죠? 저는 1,700원, 1,710원, 20원, 15원 그 한 호가 차이로 추천을 안 합니다.
얘가 10,000원을 가든 10만 원을 가든 저는 그거 가격이 안 들어오면 추천을 안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못 사가지고 수익을 안 내는 것도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반대로 그걸 장점으로 살리게 되면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쫓아 들어가서 크게 물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올라갈 때 쳐다를 안 보니까 물릴 일이 없죠. 근데 이걸 쳐다보니까 물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빠지면 다시 원래 자리 1,500원까지 밀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등 주게 되면 그거 넘어가질 못하면 뭐 들어주면 5,000원 정도는 들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운에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반등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인 거고 세력들이 5,000원까지 올릴 생각이 없으면 줄줄줄 빠질 건데 아직 시장은 강하고 좋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줄 겁니다. 그때 빠져나올 기회를 줄 때 잘 빠져나오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싸게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슈가 있기 전에 실리콘웍스가 아닌데 뭐 여튼 실리콘웍스도 바닥에 추천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바닥에서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진 상패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호재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지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 공략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잘 사면 올라가다 보면 종목들이 이슈를 터뜨려요. 자기네들이 주가를 더 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팔 뉴스인 거지 그거는 사는 뉴스가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시황 점검을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추석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유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담을 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보다는 문자랑 이런 부분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의뢰하시면 되겠고요. 추석 전이기 때문에 이벤트로 1,000명에 대한 부분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 끝나고 이후에서 다시 잠글 거예요. 1,000명으로 잠글 거니까 지금 아직 노란 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인원 제한을 풀어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특집으로 종목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댓글로 종목 상담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방송 끝난 후에도 종목 관련된 유익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탄소 배출과 관련주인 이건산업이었는데요. 매수가는 7,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시가 7,540원으로 출발해서 4%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거래가 7,890원입니다. 현재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200억 원 넘게 매수 물량을 담아주는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예측하세요? 자, 오늘 시장 계속 강세로 마감이 될 거면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강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강한 흐름들이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 보통 그렇게 약하게 끝나거나 급락을 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종목을 사야 돼요. 밀리게 되면 종목을 사면 되는데 제가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이쪽에 있는 선물의 흐름을 아까 전에도 좀 제가 봤는데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현재에서도 흐름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플러스권역이 머물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추석 연휴로 들어가게 되면 3일 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지금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나스닥은 단기 상승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요게 아마 사고를 칠 거야. 사고를 친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로 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움직여 버립니다. 근데 다 움직이지는 않겠죠. 지수를 그래도 차별화 장세로 만들어 놓고 움직이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장세고 돈이 지금 많이 밀려 들어와 있고 양도세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개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 양도세를 만약에 그거를 하게 돼도 다시 돌리는 흐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얘기로 아마 바뀌어서 정부에서 개정이 되거나 왜냐면 지금 국민청원에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마 풀릴 것 같아요. 그게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을 억눌러놨었던
뭔가 하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되죠. 그러면 시장이 폭등할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되죠. 저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맞춰요, 그걸,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과 앞으로의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지금 모양새를 보게 되면 뭔가의 지금 악재 부분들을 걷어내면서 호재로 바꾸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바닥에서 좀 싸게 사서 그리고 내년에서는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IBM도 그 CPU에 대한 그 생산에 대한 수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인텔이 작년만 하더라도 TSMC에다가 맡길 것처럼 이제 얘기들이 돌아갔는데 지금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다가 수주 물량을 맡길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내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에다가 그 파운드리 물량을 생산 물량을 인텔이 삼성전자에다 맡기게 되면 국내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게 굉장히 캐파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리를 이거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삼성전자도 점유율을 점점 늘리면서 이제 TSMC와 경쟁을 하면서 이제 그 싸움을 하겠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기술력과 돈 싸움을 이제 들어갈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TSMC는 그것만 한다면 파운드리만 한단 말이에요. 본격적 싸움을 붙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가 이길 것 같은데 일단은 인텔이 내년에서 정말로 그런 호재가 터지게 되면 시장 굉장히 크게 갈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근데 모든 반도체 시장과 모든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쫙 밑에 있는 이제 뭐 동남아를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도체와 5G와 자율주행과 이 신기술을 모든 유럽과 미국이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저는 일을 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물론 제 내피셜이지만 추석 전이니까 그냥 선물로 말씀드리는 거여서 지금 움직이는 모든 종목들의 지금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거나 IT 섹터가 움직여버리게 되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 메모리라든지 이게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움직여요. 그럼 지수가 움직이면 돈들이 들어오겠죠.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순환매라든지 그런 게 움직이면 그러면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 뉴딜 한 대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밀어 넣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주식은 결국은 돈 싸움이에요. 이거 누가 사느냐 이 게임인데 사고 하면 시가가 막 올라가겠죠? 시총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 싼 자리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 지금 오늘 추석 전에 했던 얘기니까 나중에 정말 급등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던 소설과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픽션으로 지금 꾸며본 건데 이 얘기가 정말로 사실로 되게 되는지 정말로 장이 얼마나 폭등하면서 급등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맞춰보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 그렇게 간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무턱대고 그냥 소설을 쓰진 않겠죠.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흐름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가 괜히 돈 쏟아붓고 뭐 파운드리 시장 앞으로 뭐 재패하겠다, 뭐 하겠다 괜히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기술을 믿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 시장은 좋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은 SK바이오팜. 자,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상장 이래로 지금 줄줄줄 빠져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원래 상장한 이래로 시가총액, 그러니까 상장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패턴이에요. 말 안 듣고 계속 빠지는 패턴과 말 안 듣고 계속 올라가는 패턴. 정상적인 패턴들은 아니죠. 과거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서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도 있고. 근데 결국은 100%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몇 년째 지금 고점 대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흐름이 있고 삼성 SDS도 상장한 이후에 삼성 SDS 이것도 이때 당시 이슈가 되면서 상장한 이래로 어떻게 됐냐면 계속 빠졌어요. 잠깐 올라간 다음에 몇 년 동안 빠졌다가 반등 줬다가 지금도 빠져 있고 결국은 상장 이래로 덤볐던 사람들은 지금도 손실권역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거의 30만 원대였으니까
지금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복구하려면 앞으로 한 5년, 10년 걸릴지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 그러니까 상장주들은 상장주들은 매매를 할 때에서는 절대로 고점에서 사면 안 되고 고점에 샀으면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 SDS처럼 한 번 빠지면요, 그걸 회복하는데 한 몇 년 걸려요. 아직 삼성 SDS는 30만 원 그때 올라갔다가 빠진 이래로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4년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원래 그래 원래.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공략을 하겠다. 만약에 지금 공략에서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직 제약주가 살아있으니까 들어 올리게 되면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게 되면 잘 빠져나오시면 되고 나중에서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면 물타기가 답은 아니라는 거 삼성 SDS를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나중에 줄줄줄 빠져서 한 4년 동안 빠졌어. 근데 거의 이제 주가 바닥인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모아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 SDS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상장한 이래로 줄줄줄 빠져가지고 몇 년 됐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모아도 괜찮아요. 한 6년, 상장한 이래로 한 5년, 6년 지났으면 거의 뭐 빠질 만큼 다 빠진 거고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거고 뭔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상장한 이래로 1년도 안 된 애들을 바닥을 잡겠다. 삼성 S를 보세요. 바닥을 잡겠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아마 이거 30만 원 물려있는 금액 큰 사람들은 아직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25만 원대도 꽤 있을 거고. 어쨌든 요거 SK바이오팜은 반등 주게 되면 일단은 잘 챙기시고, 그러니까 매매로만 대응하세요. 매매로만. 그래서 저점 깨지면 손절하고 반등 나오면 수익 실현하고 매매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종목들은 대형주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고, 뭐 제약주에서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 그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 자, 유튜브 상담에 이제 CMG 제약. 자, CMG 제약 신규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매수 됩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빠졌죠? 쭉 빠졌죠. 쭉 빠졌으니까 순절 라인 4,200원, 4,260원 이 정도 잡고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그럼 목표치는 빠진 폭의 절반 정도 한 4,6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자, 플랜티넷. 자, 플랜티넷은 4,550원. 수익 중에 계시네요. 이거 아마 뭐 이슈가 나왔고 급등이 나왔다가 밀린 것 같은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렸죠, 이거. 빠른 시일 안에 이거를 감아 올려서 돌파를 못하면 이게 악성 매물이 될 거예요. 이걸 빨리 돌파를 해줘야 돼요. 돌파를 못하면 악성 매물이 되니까 빠른 시일 돌파 못하면 그냥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는 게 좋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돌파를 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서 일주일 안에 넘어가 버리면 그냥 갖고 가면 돼요. 넘어가면 갖고 가면 되고 안 넘어가면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면 됩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아프리카 TV. 자, 아프리카 TV. 자, 오랜만에 지금 반등 주고 올라오는데 키 맞추기입니다. 다른 종목들 다 빠졌고 다른 종목들 이제 다들 반등 나오고 올라가는데 아프리카 TV는 그동안 올라간 것도 없고 빠진 것만 있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정부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니까 대신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거를 수익으로 바꾸려면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한 6만 원이나 6만 1,000원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른 걸 사시는 게 더 빨라요. 이거는 좀 느려요. 움직임이 지금 보면은 그렇게 급등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인터넷 뉴딜로 이거를 펀드로 지금 구성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뉴딜로 구성했던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돌파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뭐 정부에서 뭐 1년 보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 플랜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나중에서는 이슈가 될 겁니다. 아프리카 TV 8만 원 돌파했네, 9만 원 돌파했네, 10만 원 돌파했네, 미쳤네, 막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서는. 근데 그 얘기는 4년 뒤, 5년 뒤의 얘기고 저는 그거 가지고 이거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4년 뒤, 5년 뒤 정부가 책임지는 건데 지금 당장 올라가 좋은 거지. 지금 6만 원 갔다가 또 다시 빠져버리게 되면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죠. 그래서 지금 핫하고 빠르고 좋은 종목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많이 빠졌던 종목 수소차, 전기차 여전히 좋고, 그거 아니어도 지금 뭐 할 종목들은 많아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뭐 괜히 삼성전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애들도 얼마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나중에서 빠른 걸 원하면은 거의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오게 되면 종목 교체도 괜찮다. 장기도 괜찮지만 단기도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오늘 이렇게 오늘 추석 전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보다는 유튜브 위주로 해서 좀 상담을 좀 도와드렸는데, 자, 다음에서도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뭐 유튜브 상담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 상담 또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서 또 2기 말고 3기도 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은 모집을 하지 않는데 계속 실전배기 3기도 모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만입니다. 오늘까지만 지금 노란톡방을 제한을 좀 열어놨어요. 추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절을 여러분들 잘 지내시라고 제가 이벤트를 일단 열어놨는데 오늘 지나면 닫아버릴 거예요. 닫아버려가지고 닫는다는 얘기는 인원수를 줄여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만 이제 볼 수가 있고 시장에 대한 얘기와 많은 정보들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편하게 쉬시고 오시고 시장은 저는 분명히 좋게 아주 좋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저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유튜브 댓글 특집으로 함께 봤습니다. 종목 관련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